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희선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벽에 식전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가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군요. 더군다나 아침을 먹지 않고 운동할 경우에는 이 혈관의 불안정성을 높여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운동을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군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빠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고3 수험생들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누구나 공부를 시작하므로 좋은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나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체력이 바탕이 안 되거나 한번 병을 앓고 나면 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까지 자신의 체력을 빨리 회복하여 시험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오늘은 각각의 사상 체질에 따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수험생의 건강관리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인들의 관리법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수험생들은 항상 시험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심신이 항상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육체적인 증상과 또 심리적인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증상에는 머리와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만이 되기도 쉬운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증상은 많이들 느끼는 대로 시험에 대한 압박감, 긴장, 또 우울증, 불면증, 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항상 만성 피로한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것 등의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특별히 수험생 증후군이라든지 입시장애 증후군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이제 수험생들이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증상을 좋게 하려면 앉아있는 자세부터 바르게 항상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때그때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거나 할 때는 가벼운 게임이라든지 운동도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면은 마음의 스트레스도 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험생 증후군이라고까지 하는군요. 그렇다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그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증상 중에서 목이랑 어깨 부위의 통증 또 허리 부위의 통증 호소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몸을 수그리게 되고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프게 되는데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침치료와 이제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또 그 외의 이제 증상은 피로를 호소하는 게 제일 큽니다. 피로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적당한 체질을 판단하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개선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또 체질을 구분하던데요. 체질에 따라서 건강관리법 혹시 다른가요?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각 체질마다 체질적인 약점이 있고 그에 따른 운동관리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태양인의 경우에는 기가 상체로 많이 몰리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체형도 머리와 목덜미 부분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허리가 약하고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허리 부위가 발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목덜미 부위가 좀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체격도 크고 건장하고 쉽게 뚱뚱해지는 쪽이기 때문에 운동도 땀을 좀 꾸준하게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소음인과 소양인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소양인은 가슴과 흉곽 부위가 발달하여서 어깨가 넓고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작고 이 체질 또한 하체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구력과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엉덩이가 좀 크고 상대적으로 가슴 부위가 조금 빈약하면서 대체로 체구가 좀 작고 마른 편이 많습니다. 기력도 약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체질은 체조라든지 조깅같이 간단한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지 체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질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체질 구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심리 상태, 그리고 또 체형과 외모 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약물에 대한 반응까지 종합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이제 보조적으로는 뭐 오링 테스트를 이용하거나 또 뭐 체형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자기 체질이 가는 데마다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체질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군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체질에 따라서 수험생에게 추천해 주실 보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보양식은 주로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지는 여름철에 많이 먹기는 되는데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의 경우에는 기운이 위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쉽게 구역질을 하고 구토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운을 좀 내려주고 음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해삼 새우탕이라든지 뭐 메밀냉면 이런 것 등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중후한 식품들이 좋은데요. 육개장이라든지 대구탕, 또 버섯 순두부탕 등의 음식이 부족한 폐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소양인은 좀 싱싱하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 좋은데 해산물이라든지 채소류 등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리고기하고 깨를 갈아서 만든 임자수탕이라고 예전부터 있던 전통 음식이 있고요. 또 굴, 국밥, 보고요리 이런 것 등이 좋습니다. 또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화기가 약하고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주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것들이 여름철에 먹는 삼계탕이 있겠습니다. 네, 많은 보양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자지탕이라고 하셨나요? 임자수탕 어떤 음식인지 또 생소한데요. 그건 전통 음식이라서 이제 저도 뭐 자세한 그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깨를 갈아서 만든 거에다가 오리고기를 함께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는 그런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 무엇보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 전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공부 방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은 스스로 아마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공부를 하다 보면 기운이 머리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머리는 뜨거워지고 다리는 차가워지는 상열, 하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그 집중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심호흡이라든지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것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총명탕이라는 약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 관리가 중요하겠는데 규칙적인 자기 식생활을 통해서 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벼락치기 등을 한다든지 하면은 체력적인 소모 때문에 더 큰 부작용들이 있겠고요. 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한약재나 또는 침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한약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명탕이 대표적인데
총명탕이라는 처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지라는 약과 석창포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가 다 머리 쪽에 두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서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압법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의 가장 끝에 부분이 한방에서 보면은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 이 끝에를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좀 덜 아프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머리가 아픈 부위를 또 이렇게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양옆에, 눈 양옆에 태양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를 많이 좀 이렇게 만져줘도 좋겠고요. 또 이제 목덜미 쪽도 많이 뻐근하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부드럽게 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혈과 목덜미 쪽에는 뭐 풍지혈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혈들이 있는데 이런 놈들을 자꾸 만져주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것이 아마도 머리를 좀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수능 시험까지 2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수험생들 시험 전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들은 특별히 이제 시험 전에는 소화력이 더 떨어지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은 걸 먹는 것이 좋은데, 다만 그 시험 당일이라든지 전날 며칠을 앞두고는 좀 양을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체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인과 소양인들은 조금 맵고 뜨겁고 칼로리가 높은 지방질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또 태음인과 소음인의 음인들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라든지 이제 칼로리가 너무 높은 지방질 음식은 이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 면에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태양인들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특별히 한두 번 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태음인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너무 느긋하고 만사태평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양인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빨리빨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 하는 편이 많은데, 대신 감정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자극이 오면은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의 경우는 시험을 앞두고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또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괜히 부모님들이 잘해준다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은 간섭한다고 해서 짜증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또 주의하셔야 되겠고, 체력이 또 약하니까 이 체질은 좀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소 관리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누구나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요. 시험 보기 전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나요? 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 음식이 몸의 긴장을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많이 주는 선물로 초콜릿이라든지 엿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먹어도 좋겠고, 또 따뜻한 물을 마셔도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요. 요즘에는 뭐 아로마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라벤더 향 같은 것들이 몸에 이제 편안한 마음을 좀 주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몸의 스트레칭이라든지 단전호흡도 당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정도 증상이라면 우황청심환도 좀 먹어봐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전날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벤더 향이 바로 숙면을 좀 더 도와주는 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에다가 그런 오일들이나 향을 좀 뿌리고 자면은 더 아무래도 더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또 약간 시원하게 하고 자는 것이 더 또 잠을 잘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에도 열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원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나타나는 수험생 증후군 극복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수험생 증후군의 증상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체적인 증상들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데, 이런 것은 적당한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통해서 많이들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체질마다 약이 다른데요. 스트레스를 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까 총명탕 말고도 태문 체질의 경우에는 청심연자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좀 편하게 도와주고 공부에는 아무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형방사백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슴 부위에 열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또 소음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체질이 몸에 뭔가를 간직하고 잘 속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화병도 제일 많이 생기는 체질인데, 이런 경우에는 팔물군자탕이라든지 향부자 팔물탕 이런 등의 처방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육체적인 증상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증상들입니다. 심리적인 증상들은 약만 쓴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또 당장에 눈앞에 있는 시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써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외에 말했던 그런 약들을 쓰면서 가족들과 주변 친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자기만이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가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그럼 자기를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변에서 심어줘야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군요. 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고민인데요. 환절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제 곧 환절기가 돌아오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수험생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절기에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감기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감기는 많이들 알듯이 너무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고, 평소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차라든지 꿀차 등을 좀 먹어줘도 좋겠고요. 또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천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몸이 너무 과로하지 않게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 신종플루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험생들 특히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할 것이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는 것이고, 또 재채기라든지 약간의 기침만 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서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기를 예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신종플루도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가 변해서 된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밤을 샌다든지 벼락치기 공부를 통해서 체력의 소모가 떨어지면 이 몸의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감기라든지 다른 정말 신종플루라든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면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떨어진 체력이 느껴지면은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약물을 통해서 잘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잘 유지만 된다면 더 강한 바이러스 질환이 온다 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 체력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한약재를 통해서 체력 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약재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먹는 것들이 홍삼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제 기운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삼이나 홍삼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많이들 먹는데,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체질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신 수험생과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곧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질을 많이 생각한다면 체질별로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자녀들도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진료를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험생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교차가 심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아침이 선선해질수록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